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핫 키워드 4개 보여주세요. 자, D램 가격, 수산화 나트륨, HL 홀딩스 모두 투어 이렇게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잘 달리고 있는데 살짝 재를 뿌리는 그런 거 갖고 왔네요. D램 가격 또 하락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제가 뿌린 건 아니고요. 대만의 이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D램 가격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 주요 먹거리죠. 약 석 달 전에 이 업체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D램 가격의 내림세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보합세 혹은 반등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보고서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 전망이 번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진 겁니다. D램 가격 왜 떨어지느냐, 왜 전망이 좋지 않아지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의 메모리 반도체 3대 글로벌 업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었었는데 이 업체가 독과점하는 구조가 사실상 있었는데 올해 데이터 조금 지나고 나서 나오겠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한 자릿수 점유율에 불과했던 중국 메모리 업체의 이 D램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소비자 가전 수요가 현재까지는 예상보다 좋지 않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망을 기존보다 더 나쁘게 보는 요인입니다. 지금 얘기들을 보면은 SSD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가 D램 가격보다 하방 압력이 높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D램 가격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에 대비해서 일부 랜드9을 D램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 정확하게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눈여겨볼 소식도 있는데 내년에는 HBM 5세대로 분류되는 HBM3 12단 제품이 AI 반도체의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업체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품질 테스트 통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D램 쌓아서 만드는 HBM 과정에서 TSV라고 합니다. 이 적층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D램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 D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이 뭐 쫓아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신 기자 얘기했듯이 HBM 쪽, SK 하이닉스 외부 강력하죠. 삼성전자 우리 까먹고 있지만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돼 있죠. 또 HBM도 잘 할 거고요.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슈, 원자재, 또 원료, 요거 가끔씩 우리가 하나씩 다룹니다만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게 가격이 오르면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수산화 나트륨 좀 쉽지 않은 용어입니다. 어떤 원자재인가요? 가성소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들어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게 이 알루미늄 산화 제품인 알루미나라든가 그리고 전구체와 같은 이 관련 재료들을 재련하는 데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배터리 수요가 높았을 때는 이 배터리 수요 때문에 이 가격이 움직이다가 최근엔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초 대비 지금 40% 그리고 3분기 대비해도 4분기 가격이 20% 정도 올라왔는데 20% 넘게 올라왔는데 현재 수산화 나트륨 가격이 톤당 47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탓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알루미늄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이 기니인데 기니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 등으로 이 원재료 수출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 수산화나트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대적인 보수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이러면서 수요 공급 문제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연초 대비 벌써 40%나 뛰었다고 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뭐 관련 ETF라도 샀을 텐데. 자,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지금은 가격이 뛰고 있는 요거 만드는 회사들, 상장사들이 있겠죠. 어떤 데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기업 가운데는 현재까지는 LG화학이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만 아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LG화학보다는 한화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화솔루션은 현재 연산 85만 톤 정도 생산인데 연말까지 이 생산량을 112만 톤 넘게 증산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매출 비중의 10%가 이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제품입니다. 그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곳이 또 주목할 만하냐 봤을 때는 백광산업이라는 국내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CA라고 해가지고 이 매출의 사업 구조들이 있는데 이 염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같이 생산하지만 전체 생산 비중의 70%가 이 수산화나트륨 부문, 소금 가지고 파생해서 만드는 이 부분에 매출의 70%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자재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가공제품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효과를 돋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백광산업, OCI 이런 데들 소개를 해줬는데 하나같이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종목들입니다만 수산나트륨이 조금 위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HL그룹 얘기입니다.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지금 옛날 한라그룹인데 맞습니다. HL홀딩스라는 데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조금 좋지 않은 이슈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HL그룹이 자사주를 재단법인의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재단법인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지? 결국 이거는 주주들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단 이거부터 봐야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을 HL홀딩스가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 같죠. 그래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 재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사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증여하겠다고 봤더니 47만 주 정도 증여하겠다고 했고 몇 %인가요? 47만 주 정도면 전체 총수의 한 5% 그러니까 4.76% 정도의 발행 주식 총수 꽤 많네요. 꽤 많이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증여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 측이 사회적 책무 실행을 처분의 목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재단법인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거는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는 고려아연 사태도 봤었습니다만 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법인으로 타법인으로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의결권이 부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아니 주주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것은 결국 대주주의 의결권을 나중에 우호 지분을 더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왜 이 자사주 매입한 거 소각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HL홀딩스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 측의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32% 미만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영권 얘기를 할 때 최대 주주 의결권이 전체 주식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되면은 의결권이 강하다고는 말하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서 우호 지분을 좀 늘리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스하키 좋아하시는 정몽원 회장님 예. 뭐 뵌 적이 있습니다만 그 스포츠에서 많은 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분 가치만 봐도 163억 원 정도 됩니다. HL홀딩스 2분기 영업이익 정도가 되는데 이거 회계상으로 따져봤을 때요. 이 지분을 넘기게 되면 회계상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에 가까운 손실이 일단 HL홀딩스에는 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좀 요약을 하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같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쓰여야 할 부분이 실제로 당시에 2020년 매입분인데 이 자사주가 그때 주주가치 재고라고 했었거든요. 주주가치 재고가 지금 안 된 거죠.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 이슈에서 좋은 것은 결국 대주주만 좋은 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또다시 대주주 대 소액주주의 구도가 이 상법 개정을 앞두고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때 경영권 흔들리는 거 보고 서둘러서 한 것 같습니다만 무상증여하기 전에 이제 4.8%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의결권을 새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지분율이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4.8%를 더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무상증여를 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가 나지만 그거를 감수하기로 했다라면서 주주들이 좀 반발하고 있다. 네. 그 얘기인데 이 HL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약하죠.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까지 되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도 뭐 흔하게 많이 쓰입니다만 자등 의결권이라든지 포이즌 필이라든지 그 선진국에는 많이 있는 것들 우리도 도입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뭐 정리도 했으면 참 좋겠네요. 하여튼 네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여행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투어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모두 투어를 오늘 가져왔단 말이죠. 네. 주가는 계속 나락을 가왔는데
예, 지금 내년은 희망적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슈레이더 시간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르는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왔던 주식들이 올라갈 재료들 혹은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증권이 원래 모드 투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으니까 목표가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가를 낮춰왔다가 이번에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13,500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것은 현재가 대비 상승률이 42% 정도 있다라는 꽤 긍정적인 관측이고요. 지난 8월만 해도 이 증권사가 모드 투어의 목표가를 20% 하향을 했었거든요. 사실 모드 투어가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런 보고서를 낸 건 아닙니다. 3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매출이 전년 대비 21% 뛴 652억 원 기록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했던 16억 원밖에 미치지 못했죠. 그동안에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악재들이 반영이 됐었던 건데 지금 이 모드 투어에 대해서 눈높이를 높이는 이유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한 수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간의 송객이 10만 명, 이 중국의 효과로 1년 동안 10만 명 정도 내년에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내년 1분기 말부터는 가파른 여행 수요의 이 회복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이번 증권사 보고서의 논리였습니다. 네, 엊그제 제가 여행사하는 식구를 하나 만났는데 중국에 대한 관심,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거를 체감을 하고 있다고 거리니까요. 합니다. 네. 자, 모드 투어가 연간으로는 또 흑자 가능성 지금 뭐 높다고 하니까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